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는 지리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위로는 호시탐탐 남한 침략에 야욕을 보이고 있는 북한, 대륙 진출을 위해 끊임없이 힘을 축적하는 일본, 차세대 리더 자리를 두고 미국과 경쟁 중인 중국, 탄탄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을 과시하는 러시아, 어느 하나 위험하지 않은 나라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은 국방력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세계 7위로 국토 면적 109위, 인구수 27위의 작은 나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국방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눈에, 러시아의 눈에 또는 일본의 눈에도 그리 위협적으로 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토가 너무 작고 그들을 압도할 만큼의 최첨단 무기를 보유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푸틴, 시진핑, 아베 등 강대국 지도자가 한국을 몸서리치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밀은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0년 대한민국은 너무나 아픈 역사를 겪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눌 수밖에 없었던 3년이나 지루하게 이어진 6.25 전쟁은 한반도만의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남한을 도와 전 세계 17개국에서 39만 명이 참전했고 북한을 도와 137만 명이 참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성이 울린 장소는 한반도지만 전 세계 20개국이 참전한 다국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남한 측에 가장 많은 용사를 보낸 건 미국이었는데 3년간 이어지는 전쟁에 미국 정부도 지쳐갔습니다. 군비를 소모해야 하고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사실이 불필요한 소모전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슬슬 한국전쟁에서 빠지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미국의 여론 역시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이미 폐허가 돼버린 대한민국에 어느 약소국이 쳐들어와도 그대로 정복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말이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전 대통령은 위험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휴전협정은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게 도박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전쟁을 이어가도 이길 것 같은데 미국의 주도로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니 우리 안보를 미국이 보호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반응이 미덥지근했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은 한 국가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위험한 조약이기도 합니다. 당시 미국 여론은 다른 나라 정치에 관여 말고 우리에게만 집중하자는 고립주의로 흘러갔으니 이 조약에 거부감을 표기하는 것은 당연했죠. 몇 차례나 매달리며 비굴하게 요구하기도 했지만 끝끝내 미국의 문은 열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또 다른 승부수가 던져집니다. 약 2만 5천 명의 방공포로를 직권으로 석방했는데 이는 휴전협정을 무산시킬 수도 있었고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비난 세례를 불러왔으며 미국에서는 은밀하게 그의 제거작전이 검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강력한 최후의 한마디를 남깁니다. 당장 한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소련과 미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북으로 치고 올라가겠다는 경고를 남긴 것이죠.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다면 소련은 당연히 북한을 도와주게 될 것이고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으로 올 것이고 또 다른 막대한 군비 경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1954년 11월 18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며 대한민국과 미국은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당시 미국과 양자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건 필리핀뿐이었고 현재까지도 영국,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영국의 경우는 미국의 핵기술을 이전하는 대가였고 일본의 경우는 재무장 금지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이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4조를 살펴보면 상호 합의하에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에 배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그 정답은 제6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서로 파기하지 않으면 영원히 양국 서로가 보호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동맹국 미국이 공격받으면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동맹국 한국이 공격받으면 동맹국 미국이 도와줘야 합니다. 사실 조약 자체만 보면 굉장히 좋은 조약이지만 많은 분들은 한국이 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간도 쓸게도 다 내놓을 것처럼 굽신거리는지 불만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당장 해체해야 한다며 과격한 주장을 펼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조약 하나로 얻은 이익은 가볍지 않습니다. 어떤 이익들을 얻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보. 북한이 남한을 일방적으로 침략했던 6.25가 종료되면서 북한이 남침 야욕을 포기했을까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한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도 했죠. 마치 토끼를 눈앞에 둔 호랑이처럼 힘이 빠지면 언제든지 잡아먹으려 할 것입니다. 6.25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즉 잠시 쉬는 것인데 언제든지 남침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낼 수 있으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상 절대 내려올 수 없습니다. 인민을 담보로 폭탄으로 뛰어들진 않겠죠. 둘째, 한강의 기적입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인데 70년 전 전쟁의 상처가 있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굉장한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한 국가로 남아있는데 많은 국가들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기적같은 번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또한 한미 상호 방위조약 덕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자리 잡은 한국. 이 틈에서 살아남으려면 국방력을 키워야 했는데 한국은 국방력을 무리하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했으니까요. 국방력은 대체로 무기의 양으로 평가되는데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의 보호 덕분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없었죠. 국방력에 투입될 자금을 전부 경제개발에 투자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의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어 팔고 다람쥐를 잡아 팔고 소변을 팔아 수출한 외화는 고스란히 경제개발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박정희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와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등의 불세출의 기업가 그리고 주한미군의 주둔 이 세 가지의 조화가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은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무모해 보일 정도의 경제개발 의지, 난세에 태어난 불세출의 기업가들, 미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이뤄낸 기적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고작 3%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과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있는 대한민국이 고작 3%밖에 쓰지 않는다는 건 주한미군이 그만큼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미국에서 무시당하면서 비굴함을 무릅쓰고 얻어낸 이 방위조약만큼은 절대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번영, 발전, 기회 이 모든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틀 위에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에게 비굴하게 굴거나 간도 쓸게도 빼줄 것처럼 굽혀야 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감사함을 가지는 것이 옳은 생각이 아닐까요?